예장 고신총회가 제71회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인터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청원하자 총대들이 반발하고 총대들이 요구하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연구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아 이단 대처가 다른 교단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한신대학교 제8대 총장에 강성영 목사를 인준하는 등 총회 둘째 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성공회대학교가 한국교회 생태정의 아카데미 협약식을 갖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신앙인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71회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단성이 있어 교인들의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는 결의는 이단 규정 전 단계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공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71회 총회 첫날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이단대책위원회 조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위는 보고서에서 전광훈 목사의 신학사상과 이단 옹호 행적, 전 목사의 비성경적 발언 등을 근거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위는 전광훈 목사가 성경 66권의 정경서를 부인한 점, 자신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한 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전 목사의 이단 규정 당위성을 보고했습니다. 그에 대한 많은 질의들, 또 그런 문제들이 노예로부터 상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단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단대책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또 4차례에 걸쳐 전 목사와 전 목사 소속 교단에 공개적인 조사를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위 보고를 들은 총회 대의원 대부분은 이 대위의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이 전광훈 목사의 비성경적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이단 규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지 안 해요. 그렇지만은 한 사람이나 어떤 것을 우리가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가, 예수를 부정하는가, 또 성경 66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경론 끝에 당초 이 대위에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보고는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최근 106회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참여 금지 결의를 한 데 이어 예장 고신총회도 전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장통합총회와 합신총회도 이번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해달라고 헌의한 상태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장통합총회의 이단 대처가 타 교단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인터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청원하자 총대들이 반대하고 총대들이 요구하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연구는 이 대위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 제106회 정기총회에서는 이단 관련 문제에 대해 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논란이 컸던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타교단과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예의주시 참여자제 단계를 강화해 참여 금지할 것을 청원했습니다.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 유지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현재 교단총회에서 정립된 이단성 판단 기준에 맞추어 참여 금지 및 예의주시로 분명하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제부터는 인터콥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총대들은 인터콥에 대한 제재 강화에 반발했습니다. 100명의 목사님들이 금지가 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발이 되니까요. 결국 인터콥에 대해서는 1년 더 연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반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아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대위는 지난 2월 예장 대신 총회장이 보내온 입장문을 받아들여 전 목사의 이단성 조사를 보류했습니다. 타교단과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던 이대위가 정작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조사 문제는 타교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 겁니다. 현재 예장 합동총회와 예장 고신총회는 전 목사의 이단성을 우려하며 이번 정기총회에서 참여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총대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광화문에 진출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대신 복원치기죠, 정확하게. 그쪽에 보류 요청으로 보류한다? 그러면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 위원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성경에 위배되고 교리에 위배되는 발언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위원장은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전광훈 목사의 말이 실수이다. 이단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106회기 총회에도 3개 노회가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조사를 허니한 상태로 총대들은 106회기 이대위가 신속하게 조사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한신대학교 8대 총장에 강성영 목사를 인준하는 등 둘째 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신대학교 제8대 총장에 강성영 목사가 인준됐습니다. 기장총회는 투표 절차 없이 한신대 총장과 신대원 원장을 박수로 인준했습니다. 총대들은 법적으로 찬반 투표를 해야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며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인준을 받자고 말했습니다. 강성영 총장은 한신대학교가 기장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장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신대학교가 우리 기장의 자랑이 되고 한국 사회의 존경을 받는 대학이 되도록 다시 새롭게 혁신의 노력을 감당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에는 전철 목사가 인준을 받았습니다. 전철 목사는 좋은 목사 후보생을 잘 양성하겠다며 한신의 신학을 계승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목사 후보생 잘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소중한 유산이 담긴 한신의 신학을 잘 계승하고 새롭게 확산하겠습니다. 기장은 또 성소수자 목회에 대한 연구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교단 최초로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를 만든 기장총회는 별다른 이견 없이 연구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구위원을 목회자와 청년, 성소수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와 함께 목사의 자격 조건 중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기장총회 헌법에는 목사는 신체가 건강한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 조항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성공회대학교가 오늘 한국교회 생태정의 아카데미 협약식을 갖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앙인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문제에 전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운동이 전개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성공회대학교는 한국교회 생태정의 아카데미 업무 협약식을 갖고 생태정의 교육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기독교가 유용하기, 시대에 유용하려면 결국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을 받지 않으면 결국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도 오늘 이 3개 주체가 이런 기후위기 문제를 좀 슬기롭게 협력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협약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또 약자들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공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이 업무 협약식을 통해서 더욱 생태 전환 대학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운영하는 한국교회 아카데미 플랫폼을 통해 지난 3월에 시작된 생태정의 아카데미는 24차례의 강의를 통해 생태 위기에 대한 신앙적 응답을 모색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아카데미 강좌의 80% 이상을 출석한 참가자들에게는 새 기관이 인증하는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현재 2학기 강좌에 총 38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적 영향력이 한국교회 전체를 생태적으로 회심시키고 또 우리 인류 사회의 문명사적인 전환을 이뤄내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기관은 환경 문제가 인류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자 기독교 신학의 문제라는 인식이 생태정의 아카데미를 통해 확산되고 나아가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이주민 선교로의 사역 전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KWMA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2019년 250만 명을 넘어 2030년엔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주민 사역은 이들을 현지인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럼 준비위원장인 안산 새생명 태국인 교회 홍광표 목사는 이주민 선교사역자와 한국교회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사역지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이 연대해 세계 선교를 실현하는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다문화 가정, 유학생, 난민 4가지 영역으로 구분돼 진행되며 김종일 아신대 교수, 오륜교회 이경옥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CBS가 은미희 작가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담은 책 나비날다의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대한예수교 복음교회는 각각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부산 CBS는 은미희 작가의 장편소설 나비날다의 북콘서트를 열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전했습니다. 은 작가는 대중들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참혹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할머니들의 증언을 보면 이 소설 속에 들어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끔찍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나 자라나는 세대들이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의 그 역사와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은 작가는 집필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끝까지 쓸 수 있었다며 출판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가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8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전북창대교회 김복철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리스도교회가 현재 3체제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와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고 또 상생하고 윤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학교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앞으로 신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매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는 신약교회 정신에 따라 성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전과 충남, 전라 지역에 100여 개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포스퀘어 총회도 38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춘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총회가 어떻게 성도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지를 총회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기도해서 비대면 시대의 교회가 빛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국제총회장으로 옛델 순복음교회 안영권 목사를 선출했고 인터내셔널 포스케어 처치와 북아시아권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와 집회 등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CBS가 힘든 삶 속에 희망을 전하는 특집 라디오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엔 부산 CBS 목회자 자문위원인 김상수 목사와 신원옥 목사, 그리고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의 정인규 목사가 참석해 위기 속에서 희망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개인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도 힘들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아픈 지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특집 라디오 기도회는 다음 달 26일 낮 12시 5분에 부산 CBS 표준 FM 102.9MHz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수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